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니체처럼 사랑하고 세네카처럼 현명하게입니다. 이 책은 2024년 3월에 출간되어 현재 인문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윤호책주, 저자는 윤지원님입니다. 이 책은 허무함을 채우는 법부터 불안을 달래는 법까지 인생에서 꼭 만나야 할 철학자의 30가지 말들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나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와 같은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원래 혼자 걸어가는 길이라지만 가끔 방향을 잃은 날은 의지할 매뉴얼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인생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철학을 통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우리에게 삶이 흔들리고 고단해도 허무에 빠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삶을 긍정하고 책임지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인간이 위버맨슈, 즉 초인이 되라고 조언합니다. 이 개념은 이 세계가 영원히 반복된다는 영원 회귀 이론과 이어지며 그 유명한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말을 남기는데 이릅니다. 운명을 개척하고 영원히 반복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삶을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이 책은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지혜로운 철학자 30명이 인생에 대해 고민하고 사유하며 깨달은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고민과 불안, 두려움,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어요. 상처받고 삶이 흔들리는 누군가에게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인생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지혜롭게 나이 드는 삶의 철학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사는 게 한없이 힘겨울 때, 내 인생이 남보다 못한 것 같을 때, 다가올 죽음이 두려울 때,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싶다면 지금 철학하라. 니체, 키르케고르, 한나 아렌트, 하이데거, 샤르트르, 스피노자, 플라톤, 시몬 베일, 쇼펜하우어, 존 스튜어트 밀, 데카르트, 몽테뉴.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들은 과거에 이 수많은 철학자가 했던 고민과 다르지 않습니다. 칸트는 철학을 배우지 말고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두 발로 서라는 의미입니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철학자들의 생각과 깨달음은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우리 삶을 조명하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힘을 지닌 살아 숨쉬는 지혜입니다. 이 책에서 만나게 될 철학자들의 생각을 통해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마음, 만약 상처받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힘, 흔들리지 않는 삶, 중심을 잃더라도 금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작은 고민부터 큰 결정까지 철학자들의 사유가 내면과 깊게 공명하며 자신만의 인생의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프롤로그 중에서 1장 니체처럼 사랑하라.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법. 운명을 사랑하는 법. 니체의 위버맨쉬.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프리드리히 니체. 사람은 인생을 살며 다사다난한 경험을 합니다. 거기엔 작고 소소한 경험도 있고 일상의 큰 부분이 완전히 변한 사건도 있습니다. 낯설고 먼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쓰던 시절을 졸업하고 스스로 돈을 버는 사회인이 되기도 하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새로운 가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을 친하게 지내다 하루아침에 원수처럼 갈라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일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건 중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만한 커다란 사건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겠지만 인생에 가장 큰 자국을 남기는 사건은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 아닐까 합니다. 강연을 다니다 알게 된 명숙 씨도 그랬습니다. 막 50대가 된 무렵 젊어서 승승장구하던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시름시름 앓다가 호련히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 파트너가 남편의 죽음 이후 터무니없는 이유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남들만큼은 행복을 누리며 살았다고 생각했던 명숙 씨는 이 일로 생각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명숙 씨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사람 보는 눈이 잘못되거나 너무 모자란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삶의 기준들이 틀렸던 것은 아닐까 하는 회의도 생겼습니다. 마치 인생 전부가 흔들리는 기분이 들고 남은 생의 모든 것이 막막하고 허무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문득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평온하던 인생에 돌아나가 떨어진 것처럼 파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지고 때로는 미래를 생각하다 숨이 턱 막히기도 합니다. 그동안 믿었던 선악의 기준과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가치가 부정당할 때 우리의 삶은 크게 흔들립니다. 딛고 있던 땅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며 존재가 부정당한 것 같다고 느끼게 되죠. 흔들리는 마음과 니힐리즘. 인생의 커다란 사건을 겪은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옳고 그름의 기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일상도 불안해지고 나아가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앞으로 누구를 믿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기성가치를 부정하는 견해를 니힐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니힐에서 유래되었기에 다르게 표현하자면 허무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흐 하인리히 야코비가 피이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용한 적이 있고 19세기 러시아의 작가인 이반 세르겐예비치 트루게네프가 자신의 대표작인 아버지와 아들의 주인공 바자로프를 니힐리스트로 묘사하며 널리 보급되었다고 추정됩니다. 러시아에서의 니힐리즘의 의의와 서유럽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활발하게 쓰이는
니힐리즘의 의의는 기존 가치의 부정이라는 점에서 결을 나란히 하지만 역사적인 의미로 들여다보면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니힐리즘은 서유럽에서 시작한 것으로 식민지 정복이 활발했던 제국주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는 계급 간의 대립이 격렬해지고 유럽의 문명에 위기가 심화되었습니다. 이 서유럽적 니힐리즘의 대표 주자인 철학자로는 프리드리히 니체를 들 수 있습니다. 니체는 니힐리즘을 최고의 여러 가치의 가치 박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진리나 선이라는 최고 가치가 종래에 가지고 있던 그 실질을 상실하는 역사 과정이 니힐리즘이라는 것입니다. 명숙 씨가 생각했던 인생의 가치가 박탈당한 것과 그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지금 이런 입장에 놓였다면 이제부터는 현재의 상황을 온전히 바라보고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흔들리는 마음과 일상을 어떻게 단단히 잡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삶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수동적 니힐리즘. 지금까지 믿었던 것은 전부 잘못됐어. 이제 다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며 손을 놓아버리는 것. 2. 능동적 니힐리즘. 지금까지의 가치가 잘못됐다면 나만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자라고 생각하는 것. 그동안 살아오면서 갈림길에 서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했었나요? 또한 앞으로 갈림길을 만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 하기도 한 영화 리틀 포레스트 일본편의 주인공 이치코가 바로 갈림길에서 사람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로 나가서 살았던 이치코는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상처 입은 동물이 피난처로 숨어들듯이 고향 코모리로 돌아옵니다. 서둘러 돌아온 고향에 머무는 한여름 동안 이치코의 마음은 수많은 생각이 뒤섞여 마치 탁한 수유 열매잼 같습니다. 가을 즈음에는 드문드문 맑은 부분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구름이 뒤덮여 있는 하늘처럼 변해갑니다. 겨울이 되면서 이치코의 마음은 먹구름과 맑은 하늘이 딱 반반 나뉜 것처럼 큰 결정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드디어 갈림길 앞에 서게 된 거죠. 이치코는 수없이 흔들리고 기존의 생각들을 부정하다가 결국은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코모리에서 봄의 감자를 심는 것은 다가올 한 해를 코모리에서 잘 보낼 것이며 돌아올 겨울을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치코는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 막 도착한 봄에 감자를 심지 않습니다. 그동안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고 드디어 코모리를 떠날 결심을 한 것이죠. 이치코가 겪는 감정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한 번쯤은 겪었을 법한 심리 상태의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거든요. 영화는 여름부터 가을, 겨울, 봄으로 이어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주인공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절마다 해먹는 요리와 독백을 통해 보여줍니다. 초임, 자기 자신을 극복하라.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통해 생명은 스스로 나에게 이런 비밀을 말했다. 나는 반드시 늘 나 자신을 초월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허무주의 대표자인 니체는 우리에게 삶이 흔들리고 고단해도 허무에 빠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삶을 긍정하고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인간은 위버맨쉬, 즉 초인이 되라고 말이죠.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슈퍼맨 같은 초능력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영어로 초인을 쓸 때 슈퍼맨으로 번역하지만 니체가 말한 초인은 오버맨으로 번역합니다. 말 그대로 넘어서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오해할 여지가 있는 초인보다는 위버맨시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초인을 생명력이 넘쳐나고 지성과 긍지로 가득 차 있어서 자신의 한계에 끝없이 도전하며 그 결과 자신을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남이 만들어 놓은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사람이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니체가 생각하는 위버맨시의 핵심은 바로 몰락입니다. 이상하죠? 극복하는 사람이라면서 왜 몰락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몰락은 우리가 흔히 아는 파멸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외부 환경을 재창조하기 위한 개념으로서의 몰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적 파괴라는 뜻입니다. 금이 가고 있는 또는 무너지고 있는 건물을 조금씩 부수하는 게 아니라 아예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 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부수는 작업,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는 필수입니다. 앞에서 말한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일본편의 주인공인 이치코의 엄마 후쿠코는 책을 좋아합니다. 책장에는 늘 책이 가득했지요. 평소에 책에 관심이 없던 이치코는 어느 날 엄마의 책장에 꽂힌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후쿠코는 책장에 있던 책을 다 갖다 버려요. 자신이 읽을 책은 스스로 찾으라면서 말이죠. 왜일까요? 어떻게 보면 개팍해 보이고 이상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치코의 엄마 후쿠코는 향상심이 있는 사람, 자신을 극복해내고 싶은 사람이 아닐까라고요. 그는 시골 마을에서의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나아지고 성장하는 기분을 느끼지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이치코를 두고 떠납니다. 지금의 자신을 극복하고 싶어 고군분투하는 후쿠코는 이치코의 엄마이기 이전에 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인 이치코도 그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스스로 책을 찾으라는 말도 그 마음과 연결됩니다. 니체는 스위스 실바 프라나호반을 산책하다가 이 세계가 영원히 반복된다는 개념이 영원 회귀를 생각해냅니다. 세계의 물질량이 보존되고 시간이 무한하다면 우리가 사는 세계와 완전히 똑같은 원자의 조합이 무한한 시간 속에서 무한회에 거쳐 반복된다는 개념입니다. 니체에게 역사는 진보나 전진 없이 원한 운동을 하며 시간 속에서 변화할 뿐입니다. 무한한 시간이므로 과거에도 몇 번이나 반복됐을 것이고 앞으로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날 조합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삶이 힘들고 고난이 가득해도 어차피 반복될 예정이라면 영원히 반복되는 내 운명을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기 위해 아모르 파티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운명을 개척하고 영원히 반복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삶을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운명의 신이 저주하는 것 같은 순간을 만날지라도 어떻게든 이겨내고 극복하라고 말합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이야기가 니체의 초인을 말하기에 소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인간이 자신의 세상이 무너짐을 겪었다가 극복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즉 이치코의 변화 과정은 니체의 초인과 아모르 파티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듯 보이는 일상이지만 개개인의 삶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이의 삶도 들여다보면 고통 없는 인생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흔들림 속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니체의 말처럼 위버맨시가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게임처럼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그렇다면 이 삶이 영원히 반복되더라도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하고 이미 나에게 다가온 운명을 사랑하면서 극복해내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삶은 고되고 슬프지만 오히려 어려운 순간을 겪으면 누가 진짜 친구인지, 누가 진짜를 가장한 가짜인지 알게 됩니다. 나아가 실패가 아니라 좋은 경험을 했으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흔들리고 금이 간 건물과도 같았던 일상을 부수고 다시 아름답게 지을 힘이 생깁니다. 어차피 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오히려 이 시련을 멋지게 이겨내고 싶어지지 않나요? 불행을 멋지게 극복한 기회를 걸음 삼는다면 새롭게 지은 건물이나 새로 심은 나무처럼 튼튼하게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1844년 1900년 독일 출신의 철학자, 서구의 전통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세우고자 했기에 망치를 든 철학자라는 별명이 있다. 전체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반유대주의 등을 비판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2024년을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의 인생도 흘러가는 거겠죠. 하루하루 소중하게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